현우 머리 되게 이쁘게 깎았다. 지금 이거 수요일날 깎았는데 쌤이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세요. 그런 거야? 네. 선생님 수요일 이후에 처음 봤잖아. 그렇죠. 쌤이 최고예요. 쌤 제가 책을 샀어요. 무슨 책? 오투. 아. 쌤 이 오투가 진짜 오투예요? 산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뭐가 또 아니? 네. 음료수 언제 갖고 들어왔어? 해주면 다 됐지? 네. 결국 걸려. 아니 뺏겼대. 어차피 걸릴 거 알았어요. 나가보면 반도 안 남았대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먹을 거래요. 누가 먹어요? 밖에다 내면은 이름 써놔? 네? 네. 이름 써놔 거기다가 유담이 거 해갖고 하늘 걸려. 안 해놓고 그냥 하늘 걸려서 왔다 가면서 포스트잇 많던데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다 먹겠지 뭐.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빛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숙제를 드렸었는데 숙제 다 하셨나요? 네. 다 체크하셨어요? 아 맞다 채점 채점 안 하셨어요? 해소해야 돼요? 아, 당연하지. 해서 그럼 선생님 다 불러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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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 아니 원래. 원래 쌤들이 좀 불러주시고. 네. 선생님이 다 불러준 사람이? 네. 쌤 다. 네? 물릴 때. 아니. 어? 죄송합니다. 1번에 1번, 2번에 2번 이렇게 불러주면 돼? 쌤이 답을 불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해설을 해주시지. 선생님 답 안 부르잖아. 선생님 답 몰라. 아 맞네. 해설을 해주시네. 좀 배웠어요. 젠장. 어디 풀어오는 거지? 중단원 핵심 요약부터지. 중간집 없는데? 네. 아예 그쪽 잠깐만. 어씨, 내신 쑥쑥이지. 내신 쑥쑥. 쑥쑥. 개념 쑥쑥. 개념 쑥쑥은 했었니? 내신수부터. 선생님 개념 쑥쑥은 개속은 했었어요. 개- 개념 속속은 네. 답 확인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또 해야 되니? 아니요. 내신수. 자, 내신 슉슉 한번 볼게요. 1번에 1번,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시연이 여태까지 다 맞았어. 와. 8번에 2번. 9번에 1번, 4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 서술형이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된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다. 진짜 완벽하게. 14번. A 부분은 노란색, B 부분은 청록색. 시연이 여태까지 다 맞았어. 우와. 시연이 말고 또 다 맞은 사람 여태까지. 인규? 서술형 전까지. 그렇죠. 윤겸이는 숙제 안 했나? 아니요. 하긴 했어? 네. 자, 15번에 꽃 검은색, 빨간색 꽃에 초록색 조명을 비추면 초록색 빛을 흡수하여 반사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 잎 초록색. 초록색 잎에 초록색 조명을 비추면 초록색이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인다. 탄탄도 숙제였습니까? 네. 숙제였을걸요? 다 숙제지. 1번에 A 초록색,
B 파란색, C 빨간색.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안 돼. 시연이야 2개 틀렸다. 3개? 야, 네? 실력 탄탄은 없는 거야? 네. 개념 속속, 내신 속속은 잘하면서 내신만 있어. 오늘 이 시간에 화학쌤 아니에요? 오늘은 그 월요일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럼 니네 안 하면 선생님 집에 가버린다. 물화. 선생님 것만 안다고 항상 얘기했지. 물, 생화, 물화 무생 물화학, 물화, 물, 생물화. 자꾸 재밌는 생화학? 사람. 생화 아니면은 생물, 화, 화생화. 오늘 시간표 쌤 있지 않으세요? 핸드폰에? 없어.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는 거울과 렌즈 좀 개념 설명해 드렸었니? 처음입니까? 네. 처음이에요? 살짝 해주세요. 네. 거울에 대한 했어요. 했지. 입사가 어쩌고 그러네. 네. 자,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면 거울에서 빛이 자 반사돼서 상이 생기는 원리부터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네. 빛의 반사 법칙 얘기했지?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우리 이 뒷단원 8단원은 학교에서 아마 진도 거의 안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번 단원까지만 할 거야. 네? 특히 요 단원은 과학고 입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 이쪽에서. 앞 단원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많으니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살펴보자. 왜 자꾸 인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 시키지? 아니 그건. 아, 인규한테. 인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윤겸이가 말 시켰다고. 아니. 아니야? 너도 안 했어? 아니 샤프심 빌려가라고 한 것 때문에 좀 너들었어요. 누가 샤프심 빌려야 됐어? 저는. 인규 샤프심도 안 갖고 다녀? 네. 이 샤프하지 못한 녀석. 인규한테 샤프심 빌려줄 사람 됐어요. 빌렸어? 아니, 미안해, 오해해서. 다 인규 때문이야, 그치? 자, 현우가 나쁜 놈이었어? 네. 자, 평면 거울에서 평면 거울에서 상의 원리는 상이 생기는 원리를 보자.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 얘기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요런 특성이 있대요. 여기에 거울이 있었어요. 무슨 모양으로 생겼지? 평면으로 생겼지? 그래서 평면 거울이라고 해. 와, 평면 거울. 우리가 얼굴 보는 거울이 평면 거울이지. 자, 이런 거울이 있었어요. 여기에 한 물체가 있었어. 얘는 빛이 나오는 물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빛이 나오는 물체를 우리 뭐라고 불렀지? 광원. 그렇지. 광원이라고 불렀어요. 응? 열심히 했구나. 자, 그러면 이쪽에서 빛이 나옵니다. 반사돼서 들어온 녀석이 그대로 저쪽으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여기에 연장선을 그냥 한번 심심해서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법칙에 맞게 반사를 하지? 반사 법칙에 맞게 반사해. 반사 법칙이라는 게 현우야 뭐가? 반사 법칙이었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그렇지. 자, 반사면을 기준으로 수직한 선을 뭐라고 불렀어? 법선. 법선이라고 했고, 이때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했을 때 두 각이 서로 같다라는 게 반사법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서 자, 얘는 이렇게 반사가 되어진다라고 해. 입사각, 반사각이 같대. 오케이? 자, 이때 반사광선을 이렇게 연장선을 일단 한번 보내볼게. 자, 또 다른 위치로 가는 빛을 한번 살펴봤어. 또 다른 빛의 위치로 가게 되면 얘는 반사대지지, 그치? 반사되지는데 어떻게 반사되죠? 자, 이렇게 반사되지고 있다라고 해. 이때 반사광선들이 삼지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지금. 자, 이때 여기 어떤 사람이 관찰해 보는 거야, 이 반사광선들을. 오케이? 사람이야. 딱 보니까 인규다. 머리통이 통통하니 큰 거 보니까 인규 맞아. 근데 맞박 보면 윤겸인데? 응? 맞박이 싹 까졌잖아. 어허. 자, 다미는 식곤증?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빛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거울 속 한 점 어떤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의 연장선상에 S가 있어서 이곳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바라볼 때 S를 모른다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지? S 프라임을 보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곳에는 어떤 광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 이런 광원이 보이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상이라고 불러. 오케이? 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곳에 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겼어.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 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무슨 상이라고 불러? 허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 허상과 실상이 있어. 혜상이는 현우 여자친구 이름인가? 저 그냥 맞아요. 그냥 입에 잘 달라붙어가지고 알았어. 나중에 현우 신부는 혜상이란 친구가 될 거야. 이쁘면 문제 없어요. 이쁜 친구. 이름 봐. 왠지 이쁠 것 같지 않아? 담이보단 좀 이쁠 것 같아. 자, 그래도 뭐 담이 저 미모를 어디다 감출 수 있나? 응? 자, 그래서 이런 허상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형태의 물체가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런 상황을 한번 줘보기로 할게. 거울이야. 이쪽은 공기, 이쪽은 거울 속이야. 거울면이야. 이쪽은 없는 공간이야. 실제로는 거울이 딱 가로막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촛불이 있대요. 양초가 있어. 맞아. 초가 있어. 초가 영어로 뭐지? 캔들. 세컨드. 세컨드지. 캔들이야. 세컨드. 세컨드 말고. 세컨드. 시간초 맞네. 아니. 미터 세컨드. 그러면 초는 그것도 있잖아. 진저도 있잖아. 진저브레드. 진저. 식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진짜 브레드는 식초로 만든 빵이에요? 식초로 만든 빵이니? 모르겠어. 진저브레드 생강 아지. 자, 진저가 생강이었나? 네. 식초가 뭐지 그럼? 화학식으로 나는데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에시드, 진저브레드 말고 아세트산. 아세틱 에시드, 아세트에시드. 엑시드. 진저는 생각 맞을 텐데. 그래? 나 진저로 알고 있었는데 식초도? 생각. 식초. 영어 공부 하도 오래돼갖고 쌤은 Eat candle.
Hey, you eat canned. 넌 아, 초를 먹는다. 식초 이 Hey, 근데 식초 산이래. 나 그거 모르고 주워 먹어. 나 그거 모르고 아이스 보여가지고 산인 걸 몰랐어. 소스 톤. 아, 나 어렸을 때. 아, 그 부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아, 먹어. 식초가 바인가야? 나 왜 진저로 알고 있지? 그래서 입술이 뭔가 좀 아팠어 되게. 그렇죠. 아내 잠이 다 들어간다. 근데 식초 많이 먹으면 먹는 자. 거야. 어? 식초를 많이 먹으면 먹는 거야. 식초 많이 먹으면 시잖아. 끝이에요 그게? 어. 뭐요? 자, 이쪽에 감식초 먹는 사람들 있잖아. 네. 식초가 뭐야? 단 식초가? 감식초는 감으로 만든 식초일 건데 찜질방에서 감식초 해갖고 팔아. 그러면 진짜요? 사과 식초는 먹으면 안 돼요? 사과로 만든 식초겠지? 맛있겠다. 자, 여기 어떤 관찰자가 거울에서 반사되는 이 촛불을 관찰해 보기로 한 거야. 자, 이때 이게 눈이야. 눈을 형상화시켜서 크게 그린 거야. 자, 이쪽으로 지금 자, 두 빛의 수직한 선을 한번 그려봐봐. 이때 정중앙 쪽에 법선이 있을 것 같아. 거의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초의 윗부분에서 나온 빛이 들어가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서 나온 빛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랫부분에 대해서 자, 얘는 법선이 약간 뒤쪽에 있으니까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법선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줘요. 빛이 이쪽에서 나온 빛이 이쪽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간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때 이 사람은 초가 여기에서 빛이 온다라고 생각을 안 해. 항상 내 시선의 뒷부분에서 빛이 온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이는 빛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에 뭐가 존재하는 거니? 산. 초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 자, 이 초는 실제 빛이 나오는 쪽이야? 아니야?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 초의 상은 무슨 상? 물체상은 허상이라는 상이 생겨요. 자, 그런데 얘를 부수적으로 설명하면 항상 이 거리가 같은 위치에 생기거든. 그럼 크기 역시 어때? 같은 크기로 상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 평면고리한 상은 크기가 같은 똑바로 섰니? 거꾸로 섰니? 얘가 똑바로 됐으면 얘도 똑바로 돼 있지. 그래서 뭐라고? 정립. 허상이란 상이 생겨. 그런데 얘는 이런 특징이 생겨. 옛날에는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했어. 내가 이 손 들면 쟤는 이쪽 손 들지. 내가 볼 때 마치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왼손을 들듯이. 내가 왼손을 들면 쟤는 오른손 드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옛날에 좌우가 바뀌었다는데 요즘 그 표현을 안 써. 요즘은 뭐라고 쓰냐면 좌우가 바뀌었다는 표현 대신에 앞, 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부원해서 써주면 앞, 뒤가 바뀐. 크기가 같은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지. 아시겠어요? 앞뒤가 바뀐 크기가 같은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평면고리한 상의 특성이다. 책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볼게.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에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야, 그지? 눈으로 들어온 반사광선은 거울 뒤쪽으로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에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사람은 연장선이 만난 점이나 빛이 나오는 곳으로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곳으로 느낌으로 그곳에 물체의 상을 보게 되는데 이 상은 무슨 상이야? 앞, 뒤가 바뀐 크기가 같은 정립, 똑바로 선 허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옆쪽에 평면 거울은 어디다 쓸까요? 거울 만드는 데 쓰죠. 어디다 쓰겠어, 그죠? 전신 거울, 만화경 얘기는 지난번에 했지. 만화경 삼각 기둥 모양의 벽면에 유리를 붙이고 얘네들을 삼각 기둥 프리즘 모양처럼 접어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체를 보면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데 걔가 만화경이야. 잔망경 얘기해줬었지. 자동차의 후방 거울, 뒤를 보는 거울. 근데 효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다고? 얘를 볼록 거울을 쓰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덜 넓은 지역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아무튼 후방 거울 그리고 평면 거울이 평면 거울을 만드는데 이용하게 된다. 잔망경을 볼 때의 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 잔망경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어서 사실은 거울이 없고요. 프리즘을 넣어요. 실제로는 뭘 넣는다고요? 프리즘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거울이 있어서 빛이 두 번 반사되므로 상이 실물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 번째 거울 1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좌우가 바뀌게 되고 거울 2를 통해서 다시 좌우가 바뀌어서 원래대로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크기가 어때? 실제와 같다. 그죠? 실물과 같고 상의 모양은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나왔지. 여기에 가로 열고 요즘 책은 앞, 뒤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즘 물리에서는 앞, 뒤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옛날 방법대로 교육하고 있네. 자, 중학교 과정까지는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인정해줘. 근데 고등학교 이후에 특히 과학고 가면 앞, 뒤가 바뀌었다면 어떻대? 틀려. 좌우가 바뀌었다면 틀려. 앞, 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상의 위치는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항상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크기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구명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새로 쓸게요. 요술보따리 지우개가 나옵니다. 에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꼴려서 다미처럼 잡아. 자, 시연이 자고 있으면 온갖 욕을 다 해줘야지. 시연이 바보 자식, 이 멍퉁그리, 막 욕을 다 해줄 거야. 담이 자니? 입은 다물고 자. 팔이 돌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잤어. 그럼 책에 침 흘릴까봐 깨운 거야. 팔이 들어가. 입 다물고 자. 합지기가 됩시다. 합. 자, 취침 시작. 자, 구명 거울의 현상. 자다가 책에 침 묻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 나중에 또 막 물어. 쭈글쭈글해 안 해. 나빠. 쭈글쭈글해. 그리고 문제는 나중에 보면 그 부분에서 냄새가 나. 너무 좋아. 선생님 옛날 어릴 때는 학교 갈 때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 싸가잖아. 아이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에 자는 거야. 책 펴놓고 책 본다고 하면서 잔 거야. 근데 더럽게 침 흘리며 잤단 말이야. 근데 점심 먹고 이를 안 닦은 상태에서 침 흘리며 자다 보니까 침 속에 고춧가루가 2개인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애들이 야, 너 침 흘렸어 하니까 얘가 창피하니까
닦아낼 생각 안 하고 탁 덮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책을 딱 폈는데 고춧가루 물이 책에 들어버렸어. 책이 여기가 뽀울게. 그래갖고 고춧가루는 뗐나 봐. 그거 갖고 뗐는데 이게 책이 뿔게. 그것만 보면 이렇게 침 흘린 생각 나잖아. 나쁘지 않아? 담이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자, 구명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저 새끼 또 왜 그래? 중국에서 올해부터 학원 및 과외가 다 금지됐대. 학원이요? 왜요? 학교에서 숙제도 많이 내주면 또 선생님들이 체포되나 봐. 근데 중국이 대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 대학 입시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로 빼갖고, 중국이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갖고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집 두 집 이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많이 빌려갖고 거의 100명가량을 그 아파트에다 넣어버려갖고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 돈을 더 받고 수업을 해주는 거야. 돈을 더 받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 삥뜬. 와, 국가가 나한테 삥 뜯는 거. 국가가 아니, 국가는 금지시켰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학교에서. 나빴다. 우리나라도 1980년인가 81년부터 1987년까지 과외가 금지됐었어요. 핑핑이 뭐하는 거야? 학원 수업도 금지됐어. 학교 다닐 친구들은 재수생은 다닐 수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었어. 그때 막 사회적 병폐가 무지 많았지. 그때 아르바이트 이름이 몰래바이트라는 게 있었어. 몰래바이트 뭐야?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데 몰래 하는 거. 그게 한참 유행했었지. 자, 이 구명거울에 대한 상은 두 가지 상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오목거울에 대한 상을 볼게. 순서를 바꿔버릴게요. 자, 오목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기가 이 책은 너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면 괜찮긴 하겠지만 이거를 좀 분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어차피 다음 주까지 하는 거라. 자, 얘를 분리시켜서 좀 어렵게 심화시켜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목거울은 이런 아이야. 자, 오목거울이라는 것은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야.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야. 오케이? 얘는 구면에 안쪽이 반사면이야. 구면의 안쪽이 반사면이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쭉 축을 그리는데 이 축을 아주 복잡하게 하지 말까? 광축이라고 해. 빛이 오는 축이다. 광축이야. 자, 이때 자, 여기에 구면의 일부가 안쪽 면이 반사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때 이 광축과 나란하게 빛을 주게 되면, 자, 얘는 반드시 어떤 한 점을 지난대. 자, 광축과 나란하게 빛을 주게 되면, 자, 얘는 이렇게 한 점을 지나게 이렇게 해준대. 이 점은 빛이 모이는 점이지.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불러? F라고 하고, F는 영어로 포커스야. 무슨 뜻이지? 뭐? 초점이라고 해.
그래서 초점 F다. 이게 바로 오목 거울이야. 빛을 모아줘. 이 거울에 의해서 상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자, 물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 대충 한번 볼게. 아주 멀리서 물체가 있대. 아주 멀리 있는 물체는요. 아주 멀리 있는 물체는 이런 특성을 갖게 돼. 여기에 점으로 나타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초점거리 2배 되는 위치까지 표시를 해볼게. EF가 되는 위치야. 얘가 점점 앞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앞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물체의 상은 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상의 모습을 갖게 된대. 오케이?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자라나. 그러다가 얘가 초점거리의 2배가 되면 똑같은 크기가 반대편에 생겨.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지. 안쪽으로 오면 이 바깥쪽으로 얘만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점점 크기가 어때? 커지는 상이 생기게 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상이 점에서 출발해서 뒤로 가면서 점점 커져. 커지다가 물체가 이곳에 오면 뿅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뿌옇게 보여. 오케이? 상이 사라진 거야. 그랬다가 이 앞쪽에 가지. 이 앞쪽에 가면 얘는 더 커진 상으로 이쪽으로 생기게 돼. 미안해. 이 뒤쪽으로 상이 생기게 돼. 점점 커지게 돼. 무슨 상?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짜 상이 생기게 돼. 그래서 처음에 물체가 가까이 오면 거꾸로 상태에서 조그맣게 보이지. 그러다가 점점 다가오면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초점거리 2배 위치가 오면 똑같은 상이 생기고 그 안쪽에 오면 더 커진 상으로 생겨. 더 커진 상으로 생기다가 초점에 물체가 오면 뿅 하고 사라져. 사라진 다음에 다시 허상으로 큰 크기의 허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한번 볼게 책으로. 자, 반사의 경로,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아주는 거울을 우리 무슨 거울? 오목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까울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선 바로선상이 생긴다라고 해요. 허상이 생긴 거지.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 허상이 생긴 거예요.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자, 상이 뒤집어지고. 잠깐만. 아이고. 자, 상이 뒤집히고. 자, 그 다음에 아주 멀어지면 점으로 바뀌지. 점으로 점점 변해가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해. 자, 이 오목거울은 어디에 이용하나요? 이거 좀 있으면 올림픽 하지. 영국인가 어디서 올림픽 하지 않니? 프랑스에서 아니 이번에? 네. 하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내년에? 네. 프랑스에서 한대요. 자, 올림픽 할 때 어떻게 하니? 성화체화를 하지. 뭘 이용해서 해?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여기 초점에다가 횃불을 갖다 넣어. 그럼 여기에 빛이 집중되지. 빛뿐만이 아니고 열 에너지도 집중되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 불이 붙게 되지. 퍽 하고 불이 붙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 내롱 이랬지. 응? 시원아,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응? 시원아, 내롱 이런 거야? 어허. 인규야, 겸이와 함께 자는 거야? 야, 다미를 힘들게 깨워놨더니 너네 둘이가 자면 어떡하니? 응? 다미 이제 잠 깼지? 아직도 졸려? 옆에서 자꾸 기침해요. 전 애초에 불린 적이 없었어요. 마스크 써, 시원아. 그러지 마. 너
지난번 그 짤을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올린다. 그럼 너 스타 돼. 틱톡에 올려줄까? 응. 그 중국에 그럼 스타 되겠다. 잠탱이. 자,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보자. 화장용 확대 거울에 쓴대. 너네들 엄마들 컴팩트 알아? 컴팩트? 뚜껑 열고 거울 보는 거 있잖아. 보면 실제 커 보여. 이게 약간 오목 거울이야. 가까이 놓고 보게 되면 똑바로 크게 보인단 말이야. 평면 거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크게 보여요. 자동차, 엄마 차나 아빠 차 타고 갈 때 앞유리에 보면 밤중에 거기 데크에 보면 물건 같은 거 올려놓은 게 있을 수 있을 때 그 물건이 엄청 크게 보여. 왜냐하면 이 유리가 이렇게 돼 있어. 안쪽에서 보면 오목 거울이야. 그 앞쪽에 있는 물체들이 그래서 크게 보여. 한번 유심히 낮에는 안 보여. 밤중에 느껴. 밤중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한편 치과용 거울. 치과용 거울이 뭔지 알아? 네. 숟가락 같은 데 달려 있잖아. 치경이라는 거. 입안에다 넣고서는 이렇게 보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얼굴을 눈을 가려놔도 못 보나? 치과 가본 적이 없다고?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울이 있어. 여기가 거울이거든. 그래갖고 입안에 대놓고 이빨 구석구석을 관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치경이라고 하는데, 치경이 끝부분에 오목 거울이 달려 있어요. 자, 한편 성화체야. 좀 전에 했지? 자, 그리고 태양열 조리기. 이거 태양열 조리기 전에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었지. 그 사람이 나 혼자 산단가? 아니야. 미우새에 나와가지고 미우새. 김건모. 미우새에 나와갖고 태양열 조리기로 해갖고 라면을 끓였어요. 근데 선생님 기억에는 바람 불어서 엎어졌지.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라는 것도 있다. 자, 한편 자동차 전조등에 혹시 플래시 같은 거 본 적 있니 너희들? 플래시 보면 앞에 뚜껑 앞쪽을 보면 빛이 나오는 걸 보면 전구 주변에 오목 거울이 있어. 그래서 전구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빛이 똑바로 가게끔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조등이 있고요. 자, 손전등도 마찬가지고, 자, 반사판이 있는데, 여러분들 등대 아세요? 등대? 등대에서는 밤중에 빛이 나오지. 등대가 돌아가는 거 혹시 본 적이 있니? 밤중에 얘가 빽 한 바퀴 빙글 도는데 나한테 비칠 때만 반짝하고 돌아가면 안 보이고 또 좀 이따 반짝하고 보이는데, 이 등대 요즘은 전구를 이용해서 하거든. 굉장히 밝은 전구 이용하는데 뒤에 반사판이 있어. 한쪽 방향으로 빛이 나가라고 반사판이 있는데 그게 이 오목 거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빛이 똑바로 멀리까지 가게끔 보이게 해준답니다. 아시겠죠? 인규야, 이런 담임받도 못한 녀석. 너무 심하. 너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담임의 미모를 언제 배우려고 해? 자, 이번에는 자,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살펴보자. 가방 다 찢어지네. 자, 볼록 거울은요. 쌍꺼풀 생겼어. 자, 볼록 거울은요. 밥까지 먹고 와서 더 하구나. 응? 일주일 동안 텐 해보니까 어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아? 죽겠지. 뭐, 겸임 빼놓으라고 좋은데 뭐가 힘들어? 안 좋아요. 시연이는 할 말 없지. 일주일 중에 3일을 빼먹었어. 그러니까요. 수요일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 조금만 더 올라서면 이마에다 풀어야
이마에다 뭐 한다고? 이마에다 프라임 해보면 자르는 약간 거야. 100도씨가 맞아. 자, 못 살겠어? 자, 이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는 거울이야. 빛을 퍼지게 한다. 얘는 구명 거울의 바깥쪽이 반사면이야. 자, 구면의 바깥쪽이 반사면이야. 그래서 빛을 어떻게 퍼지게 하는가 봤더니 다음과 같이 빛을 퍼지게 해준다라고 해요. 자, 이쪽에 광축이 있어요. 광축이 있고 발가락 만지고 인규 만지려고 그러지. 발등 때리는 거요? 그러니까 발 만지고 있잖아, 손으로. 여름에 그것도. 때리는 거. 그걸로 인규 만질 거잖아, 너. 맞죠? 포기했구나. 자, 여기 볼록 거울이 있어요. 자, 여기는 초점이 있고요. 초점이 있고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대요. 빛이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가요. 나란하게 들어가면 마치 이 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 그래서 얘는 모이는 곳이 아니고 퍼져나가게 나가게 하는 그 자리 같아. 너 발 두들기다, 얼굴 두들기는 거야. 얘를 F'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 허초점이라고 해. 허초점이라고 한다. 자, 빛이 또 이 방향으로 오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을 퍼지게 하는 아이를 뭐라고? 볼록 거울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 거울은 상이 항상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물체가 있으면 상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작은 크기로 생겨. 위치에 따라 달라. 그래서 항상 작은 크기로 보인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변 물체를 다 작게 만드니까 넓은 범위를 보게 해주지. 넓은 범위를 보게 해준대.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감시할 때 이 거울을 많이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이드미러 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앞 문짝 쪽에 있는 거울을 보면 거울의 밑면에 뭐라고 써 있어.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음.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게 돼. 오케이? 얘는 작은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다미야 빨리 안경 써라. 못생겨 보여. 빨리 안경 써. 응? 만두같이 보이잖아. 빨리 안경 써 빨리. 뭐라고 아니 이건 안경이 문제야. 정말 궁금해. 머리를 까먹어요. 다미가 키가 크려고 하나 살이 많이 붙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키는 안 커요. 아, 클 거야 이제. 아니 진짜 저 머리 갖고 있다고요. 당연하지 않고. 나도 머리나 부탁해. 자, 만두. 자, 그래서 부전이라고 불러. 아빠. 응. 아빠 못 한 거야. 붕어빵이었던 거야? 만두가 아니고? 아니 이거는. 자, 그러면 그만해. 지지배야 왜 머리가 장난해. 자, 이 거를 어디다 쓰는지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들 도로가 갑자기 커브길이 있어. 커브길에 한쪽 면에 시골길 같은 커브길에 반드시 이걸 설치하게 돼 있어. 바로 반사경이야. 그래서 건너편 또는 옆쪽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이게 해준대. 넓은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때 반사경이 바로 뭐야? 이 볼록 거울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되게 어이없다. 선생님 지나가다 볼록 거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했어.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볼록 거울이 그 반사경이 있어서 만져봤어. 볼록하지 않나요? 볼록해. 한데 되게 웃긴 거 아니? 만졌는데 꾸르륵 하고 찌그러지는 거야. 보니까 빨간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위에다가 거울처럼 칠이 되어 있는 거야. 거울 스티커. 스티커 같은 거 붙인 것처럼 거기에 칠이 되어 있어. 그래갖고 실망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책으로 한번 살펴보자. 평행한 빛을 퍼지게 해주는 이런 거울이 볼록 거울이다. 상의 특징, 가까울 때에는 자,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이며 멀어질수록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상 자체는 항상 똑바로 선 상이 생긴대. 그래서 얘는 똑바로 선 정립 허상이라는 상이 생기고 얘는 크기가 항상 실물보다 작다.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자, 이용은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보는데 이용하게 된다. 자동차의 측면 거울, 사이드 거울. 오케이? 자, 자동차 옆쪽에 거울이 있지? 그게 바로 이 볼록 거울이고요. 도로에 자, 안전 거울, 반사경이지. 꺾여진 길에 반사경. 자, 그다음에 편의점 등에 보면 구탱이에 거울을 갖다 붙여놓은 데 있어. CCTV도 있지만 이 거울을 통해서 보면 그 주변이 다 보여. 그 다음에 혹시 버스 뒷출입문 쪽에도 있는 거 본 적 있니? 뒷출입문 쪽에도 있어. 사람이 내리는 거를 기사 아저씨가 뒤에서 관찰하기 위해서, 뒤를 옆 거울을 통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볼록 거울을 설치해놨어. 사람이 계단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 등에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의 이용, 오목 거울의 이용 두 가지가 한번 나와 있는 걸 봤지. 개념 쏙쏙이는 숙제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렌즈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왜? 선생님 뽀뽀해주면 깰 텐데. 어쩔 수 없다. 선생님이 희생을 할게. 인교 공부를 위해서. 아니 샤프로 목 찌르면 진짜 인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응? 일로 와. 힘만 세가지고 이놈 시기. 손을 치워라. 깼지? 네. 정신이 확 들었어. 그치. 생존분들. 역시 효과가 좋지. 생존분들. 저 새끼 저거 입맛 다시는 거 봐. 입맛 다시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뽀뽀해놓고 입맛 다시는 거야? 응? 뭐 했어요? 못 봤어요? 안 다시셨어? 뽀뽀해줬어. 진짜 했지. 이제 고이 보존하려고 마스크까지 써. 자, C,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졸린 분들 언제나 얘기하세요. 금세 깨지? 확 달아났지. 옛날에 선배 형들은 뽀뽀 엄청나게 해줬다, 쌤이. 쌤, 저 98년생 19세였어요. 뭐라고? 98년생이라고. 윤근이 아니야. 윤근이 아니야. 걔 진짜요? 조모야, 조모. 98년생이면 너네보다 몇 살이 많은 거야? 12살이요. 아, 미친. 이거 봐. 너 남자친구라고? 아니, 친구요. 얘 오빠예요. 아니야. 유정모. 정호랑 윤근이라고 98년생이 있어요. 근데 80년생처럼 생겼어요. 자,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렌즈에 의한 상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렌즈한 상을 살펴보는데 먼저 굴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색 굴절. 자, 비색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비색 굴절은 굴절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자, 빛이 굴절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원인. 빛이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볼게. 빛뿐만이 아니고 파동도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자, 얘는 매질에 따라. 매질이라는 것은 빛이 전달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 공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유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지? 자, 또는 물속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매질의 종류에 따라. 매질의 종류에 따라, 자, 빛이 속력이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굴절 현상을 흔히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속력이 다르다고 왜 꺾어질까? 궁금하잖아, 그지? 이걸로 모형을 잡아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두 경계면이 있는데 위에는 아스팔트. 그 포장된 도로. 그렇지. 페이브먼트. 자, 그래서 이 아스팔트가 있고 아래는 현우가 뽀뽀가 필요로 하네. 저눈 이렇게 뜨거워요. 응? 안 잘. 현우가 뽀뽀가 많이 필요한 모양인데. 응? 자, 이쪽은 모래밭이야. 과학 선생님들께 다 알려드려야지. 아이들 뽀뽀하면 금세 잠 깬다. 화학생은 등을 때리지. 걔가 화학생은 등을 때리지. 자, 등 때리면 맞을 때만 잠깐 말잖아. 쌤도 저거 할 거예요? 뭐? 장문수학 사람들 이번에 화학쌤들. 아, 선생님 귀찮은 거 아니야? 근데 화학쌤이 교무부장 쌤이에요? 교무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교무실 지키는 거지. 강성이 쌤 같아. 쌤은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 아니 그런 역할. 선생님 역할? 식충이? 와서 밥만 먹고 가잖아. 다미하고 비슷한데? 와서 잠만 자고, 잠충이 식충이잖아, 다미는. 잠 별로 안 쳐. 잠이 많아. 교무부장 다음은 누구예요? 없어. 학년부장 이런 거 아니에요? 학년부장이 어딨어, 이게. 학년부장 아니잖아. 선생님 그럼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교무부장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또 있지? 근데 교무실 안에서는 그러면은 그 학생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뭐가 높아? 교무실 안에서요? 이 학원에서 가장 높은 거는 여러분이지. 아니 교무실 안에서요? 교무실 안에서 제일 높은 거는 같이 교무실 안에서 제일 높은 곳에 에어컨이 있어. 아니 사람이요. 에어컨 모든 것을 켜는 있어. 사람은 동안 지금 동안 쌤이 제일 높아. 키가 키 어. 말고요. 그 다음에 상훈 쌤. 아니 키 말고요. 키 말고요. 그럼 뭐? 직급이요. 학원에 직급이 왜 필요해? 군대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장님이랑 선생님이랑 직급이 똑같아요? 원장님이 선생님보다 미치지. 네? 나이. 아 나이 말고요. 선생님이 형이니까. 형아 아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 원장은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 20년 전쯤 했던 건데 20년도 더 됐구나. 망하셨다. 23년쯤 된 것 같아. 응? 근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해. 오. 아니 근데 진짜 교무실에서 그럼 학생이 제일 높으신가요? 선생님들이 더 높다니까. 아니 교무실 안에서요. 아마 용기샘?
용기쌤이요? 응. 왜요? 용쌤 높잖아. 어디 가요? 주름이 많잖아. 나이 말고요. 넌 학원에 그 직급이 뭐가 필요한데? 그냥 궁금해요. 어? 학생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 몰랐어? 화학쌤 그 뭐냐 외국에서 대학교 다니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이제 잠 다 깼니? 네. 아니요. 그럼 너는 뽀뽀 말고 등짝 때려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등짝 스매싱. 자, 여기 아스팔트가 있어. 이야. 자, 여기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 바퀴야. 저 어디 시점이에요? 앞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이게 너는 앞에서 자동차 바퀴가 4개 다 보이니? 위에서 저는 그 귀 아니에요. 헬로카봇이 어떻게 아니니까. 본 건데요, 저게? 아니 잠깐만 헷갈리네. 어떻게 본 헬로 거예요? 가보시면 되나? 또 보시면 되나? 어떻게 본 거예요? 또 어떻게 봤을까? XY Z가 근본인데. 이 친구 자, 이때 이 자동차가 이쪽으로 굴러옵니다. 잠깐만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굴러와요. 굴러오면 이쪽 바퀴가 모래밭으로 먼저 들어가지. 모래밭에서는 바퀴가 잘 굴러가 안 굴러가? 자동차. 헛돌지. 그러면서 자동차가 잘 나가 안 나가? 반면에 이쪽에는 아스팔트 쪽에는 바퀴는 잘 가. 쉥쉥 잘 돌지.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 빨라요. 휘어지겠지.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오다가 이 방향으로 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아스팔트 이렇게 있고 모래밭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차가 그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차가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아스팔트 여기가 모래밭이잖아. 그럼 차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아스팔트 밑에 모래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고 차가 그치, 이렇게 그치. 가는 거라고. 이해서 야 똑똑하네. 야, 그러면 네 얘기라면 자동차가 지금 다이빙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숨 참고 한다는 거. 자동차 다이빙에서 입수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건 바로 자동차의 속도가 달리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빛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보기로 하자. 자, 빛이라는 녀석은 이쪽에 법선이 있어. 법선이 있고 이쪽은 자, 빛의 속력을 얘기하는 걸 굴절률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쪽은 굴절률이 N1이라고 하고 얘가 N2라고 하는데 이걸 굴절률이라고 해. 중학교 가냐면 굴절률이 없는데 굴절률은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야. 그럼 진공의 속도가 세상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속도거든. 그럼 이 n값은 항상 누구보다 클까? C. 1보다 크거나 같아. 오케이?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항상 진공보다 느리다는 뜻이야. 그럼 n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n이 크다는 것은 속력이 느리다는 뜻이지. 맞아? n이 작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라는 뜻이야. 이해해요? 굴절률이 크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굴절률이 작아야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우는 지금 대가리 크기 자랑하는 것 같아. 대가리 크게 하면 대가리 크기 하면 담이지. 인규, 쌤, 시연이, 몽땅. 아니 저 아니에요. 겸이하고 현이는 얼굴 아 작아. 저는 끼지 마세요 제발. 아니 뭐 아빠 닮아서 그러는데. 나도 아빠 닮아서 그래. 아니 현이가 누구지?
자, 정규만 그렇다고 쳐요. 저는 왜 선생님도 그런데 왜? 준이가 아니 왜냐면 선생님 어제 잘랐어가지고. 선생님도 아버지 닮은 거니까 제외를 하고 저도 아빠를 닮았으니까 제외를 하고 얘는 듣지만 자, 그러면 아빠 얼굴 처음. 그러니까 선생님 집안에 재미있는 유전 내력을 얘기해 줄까? 네. 선생님 증조 할아버지가 키가 180이 넘으세요. 알아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요. 알아요. 그리고 술 하나도 못 하세요. 알려주셨어요. 얘기했어? 그리고 담배도 안 태우세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증조 할머니가 키가 150도 안 되시고요. 옛날에는 지방끼리 결혼시키니까 피부가 까맣고요. 술은 말술이시고요. 담배는 골초시래요. 그래서 선생님 할아버지가 사형제가 계시거든. 할아버지 사형제가 모두 키가 작으시고요. 피부가 까맣고요. 술은 조선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었고요. 네 분이 모이면 양조장 하나가 없어졌대요. 거기다 담배도 엄청나게 피시더니 선생님 아버지, 형제, 사촌들이 모두 다 키가 작고요. 피부가 검고요. 술이 어마무시하고요. 네. 세 명만 있어도 양심까지 부서져. 그래갖고 선생님이 유전으로 그렇게 됐어요. 아니 쌤키 크고 얼굴 하얘지고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마시잖아요. 내가 네 180 넘으시고. 쌤 골초 아니시잖아. 욕하는 거죠? 담배는 안 피시잖아요. 아니 담배 엄청나게 피죠. 요즘 스트레스가 갑자기 많아갖고 하루에 2갑씩 펴요. 쌤 차라리 전자담배가 나아요. 냄새도 안 나고. 자, 타격감이 적어서 싫어요.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된대요. 만약에 N1이 N2보다 작다라고 해요. 너희들은 절대 남학생들 담배 피지 마. 아 전자담배. 한 번 피면 끊기가 진짜 힘들어. 쌤, 전자담배는 끊기 쉬워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하지 마. 그리고 술도 대학 가서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만 먹어. 술 많이 먹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야. 선생님 때는 자랑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술 많이 먹으면 미련 곰퉁이 소리 들어. 그러니까 술은 약간 조금씩만 먹되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담배하면 머리도 나빠져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머리 나쁜데 담배까지 피우면 머리 없어지잖아요. 그래 머리는 귀엽다. 쌤은 머리 그거 그래, 좋아해요. 얘들아. 쌤은 머리가 머리가 나쁘냐고? 쌤은 왜 머리가 좋냐고요? 나빠진 거잖아 지금. 응? 그게 나빠. 머리는 나빠지고 머릿결만 좋아졌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쪽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쪽에 속력이 느려지지. 느려지면 법선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하게 돼. 아시겠어요? 자, 얘가 만약에 파동이라면 얘는 파동은 항상 파의 면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면을 지나게 될 때 얘네들은 파면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뭐가 짧아지지? 파장이 짧아진 거야. 진동수는 일정한데 파장이 짧아졌다라고. 아무튼 이렇다고 하는데 이때 요각도를 세타1, 요각도를 세타2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를 굴절 법칙 또는 스넬 법칙이라고 해. 사람 이름이야. 스멜이라는 줄 알았어. 자,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다음과 같다.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라는 녀석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라고 얘기해. 각도가 작으면 사인 값도 작지. 그러면 일정해야 되니까 n이 커야 해. n이 크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뜻이야.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n1분의 n2는
그래서 원래도 시험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지, 위의 식을 바꿔서. 그리고 얘는 빛의 속도의 비야. v2분의 v1이야. 각도가 작으면 속도가 느리고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빛의 파장이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 그래서 이게 굴절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몰라도 되기는 해.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책 얘기로 보자. 두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서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꺾여서 진행을 한다.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 물질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빛이 굴절에 의한 현상을 살펴보면 물속의 동전이 위로 떠 보이는 현상.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물놀이 가면 서서 바라보면 물 깊이가 얕아 보여. 근데 들어가면 실제로 엄청나게 깊단 말이야. 내일 물놀이 가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실제로 1m 정도 되는 깊이가 얼마 정도로 보이냐면 약 75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보여. 1m가 2m면 1.5m 정도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잘못 알고 들어가면 어때?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 별로 안 깊다고? 이미 시연이가 수영을 잘하는구나. 서장훈은 들어가도 옛날에 이런 적 있다. 선생님이 회사를 다녔었거든 옛날에. 근데 이 회사에서 입사할 때 같이 교육받던 친구들하고 다시 만나게 해줘.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계열사로 흩어지면 못 본단 말이야. 나중에 사장이 되기 전까지 못 봐. 못 보니까 입사 동기들하고 만나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입사하는 선생님이 1월 달에 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5월 달에 1년 동안 채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한 장소에 약 5,5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갔는데 같은 팀, 옛날 팀들을 짜놓은 다음에 얘네들하고 같이 음식을 해 먹고 시간을 보낼 시간을 준단 말이야. 4박 5일 동안 하루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주게 되니까 이제 가서 지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한 친구가 회사에서 고기하고 맥주를 제공해 줍니다. 고기, 맥주, 그 다음에 부식 재료, 쌀 뭐 이런 걸 줘요. 근데 맥주, 이제 캔 맥주를 줬는데 한 친구가 그때 간 데가 무주 구천동이라는 곳이야. 전라도에 있어. 거기가 물이 계곡이 막 내려오는 곳인데 이 무주 구천동에 야영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했거든. 거기에서 맥주를 갖다가 이 친구가 시원하게 먹는다고 막 집어넣는 거야. 물속에다. 애들이 다 발렸어. 야야야 그거 어떻게 꺼내려고. 자기가 꺼낼 수 있다고 막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한 사람당 5캔인가 나오는데 거기 100캔 정도를 다 집어넣은 거야. 100강. 그래갖고 다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고기국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빤스만 입고 뛰어들었네. 물살은 흘러 내려오지.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깊이보다 어떻대? 더 깊어. 이 사람이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그때 막대기 갖고 짝대기 갖고 재본 게 약 3m였어. 2점 몇 미터. 꺼낼 수 있었을까? 없었어. 다들 망연자실. 이런 저희 왼수 같은 새끼. 근데 옆에 보니까 짝대기가 있더라고. 짝대기 끝에 못이 박혀 있대. 그 친구하고 똑같은 놈이 있었던 거야. 왜? 못 들어가니까 긴 막대기에다 못 박아놓고 그걸로 걸어갖고 빼낸 거지. 왜 맥주 보면 6개 해갖고 비닐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 응? 그래갖고 그걸로 깔딱깔딱 해갖고 꺼냈어. 근데 우리가 집어넣은 건 몇 개 못 꺼내고 다 딴 놈들이 있는 거를 꺼내 먹었어. 응? 근데 우리가 넣은 양보다 꺼내 먹은 양이 훨씬 더 많아. 맥주 떨어지면 가서 건져 먹었어. 그렇게 많이 버려놨더라. 깊은
겁내 시원했지. 깊은 줄 모르고 엄청 던져놨나 봐. 그걸 다 꺼낼 수 있을 때는 가뭄 들어갔고 계곡물이 말랐을 때나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100캔 정도를 집어넣는데 꺼내 먹은 거는 아마 그래 거의 한 200캔 꺼내 먹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굴절이라는 현상이 있다. 자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서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꺾여서 진행을 한다.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 물질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질에 따라서 빛 속력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대요. 자,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 바로 동전이 위로 떠보이기 현상이 있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서 보이네. 휘어 보이는 거야. 자, 물속에 잠긴 다리를 보면 짧고 굵게 보인대. 그럼 다미 같은 친구 물속에서 어떻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날씬하고 길어 보이잖아. 그게 뭐냐? 현우 같은 친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변신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인규처럼 변신하죠. 짧고 굵게 변합니다. 근데 짧고 굵은 게 더 좋아. 마른 멸치 대가리 같잖아. 맞아요. 멸치대. 소리가 진짜. 자. 윤근이가 내야지.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시연이 인규 같은 인상이 인기가 되게 좋대. 외국 여자들한테. 우리 시연이는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더 멋져. 시연이가 더 인기가 더 높을 것 같아. 인규는 곱슬머리잖아. 예. 시연이는 그냥 직모고. 잠깐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마스크 벗으면 여자애들 자신감이 다 따라다니는. 마스크는 그냥 뭐는지 인규가? 자, 마스크 벗으면 한편 자 호수의 물고기는 실제보다 크고 떠올라 보이게 되는데, 오케이? 원래는 작은데 커 보이는 거야. 기럭지가 더 길어 보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 보이기 때문에 커 보이는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옆쪽에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 비교를 보자. 굴절광선, 입사광선, 법선이 있고 굴절각과 입사각이 있지. 이때 이 각도 관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1 세타 1은 N2 세타 2와 같다. 오케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기억해두면 엄청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지만 반대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동전이 위로 떠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자. 여기 공기가 있고 여기 물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이때 어떤 깊이에 물체가 있는 거야. 금화가 있었어. 금화. 노란색으로 해야 금화 같겠지? 금화가 있어. 이거를 길 지나가던 인규가 발견을 한 거야. 개맛있겠다. 금화? 인규가 발견을 했어. 인규에게 오는 금화는 어떤 방향에서 온다라고 할까? 자, 물속에서는 공기 중보다 빛의 속도가 느리지. 네. 굴절률이 커요.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 커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온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눈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인규는 이쪽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올무시야. 다 공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 금화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시선의 뒷방향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금화 주로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익사. 죽을 수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1m라면
실제 보이는 깊이는 75m 정도가 돼. 이건 약간 과장되게 그렸는데 물의 경우에는 75m로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굴절하지만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느끼고 동전이 실제 위치보다 떠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렌즈에 관한 얘기들인데 렌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초딩 때 배웠지? 볼록이랑 볼록 렌즈. 볼록 렌즈 이용하면 빛이 모아지지요.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지게 해줘요. 여러분들 안경 쓴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다음에 하나 둘이 있구나. 둘이 안경이 무슨 안경이야? 오목 렌즈야. 그래서 둘 보면 실제 눈보다 작게 보이게 돼. 둘 다 왕눈깔이잖아. 근데 안경 쓰면 작아 보여. 똑같은. 아니야. 안경 끼면 인규는 더 커 보이는데? 너 인규 약시야? 네? 약시야? 그게 뭐예요? 근시야? 약시야? 눈이 저도 잘 모르는데. 원시.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여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거요? 가까이 있는 게 더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아, 그러면 너는 근시구나. 응? 근시. 원시인가? 너 책 볼 때 안경 없으면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안경 없으면 가까이서 봐야죠. 이렇게? 네. 그럼 근시인데? 근시. 자, 그래서 안경 쓰면은 자, 눈이 작아 보인대요. 아니던데. 그냥 똑같던데. 네 눈이 워낙 커서 그래. 자, 못난이 빨리 안경 쓸 거 할머니처럼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목 렌즈 계속 보는데 오목 렌즈는 자, 이런 실용 교정용 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시기 때문에 볼록 렌즈를 쓰지요. 다음 시간에 이 렌즈를 볼 텐데 이거를 미리 예습해서 숙제까지 다 해오도록 하자. 자, 저 뒤쪽에 확인학습을 포함한 내신 숙수과 실력 숙수까지. 오마이갓. 뭐야? 오마이갓.